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코너 속의 코너로 언급하고 넘어갔던 내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게요. 한국말로는 내적이라 하고, 우리 기호를 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거 닷 프로덕트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점이기 때문에 기호도 점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계산은 제가 어떻게 하나 그랬냐면 1, 2, 3, 4, 5, 6 있으면 엄청 쉬워요. 그냥 1, 4 곱하고 2, 5 곱하고 3, 6 곱하고 더하면 돼요. 그래서 값이 딱 하나 나오겠죠? 그 값이 내적한 값이에요. 살짝 계산해 볼까요? 4, 10, 18이니까 28에다가 32. 이렇게 두 개의 팩터를 내적하면 값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다르게 팩터로 쓴다 그러면은 앞에 쪽에다가 트랜스포즈 취하고 뒤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고 해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 팩터끼리의 곱셈 배웠으니까. 이 상태로는 LM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MN 곱하기 LM 그거 하면은 요 가운데가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로 치면 지금 1, 3, 3, 1이니까 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다 그랬냐면 코사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A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곱하기 그 녀석들의 각도에다가 코사인 취해주면 그 녀석도 내적값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으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녀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만큼이 세타고 이제 코사인을 이용해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미 선 두 개는 그어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여기서 여기로 가던가 아니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던가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코사인 B의 길이 곱하기 A의 길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렇게니까 예분의 머시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내린 걸 프로젝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만큼 그냥 괄호로 표시할게요. 기호 따로 안 쓰고. 그럼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다시 써보면 A의 길이에다가 요 괄호만큼 이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전개해 보자면 A의 놈 길이는 약분이 되고 B 길이 남고 그 다음에 이 괄호만큼 남겠네요. 즉, 이 3번식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너 프로덕트라는 거는 얘의 길이 곱하기 이 B의 길이라는 게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괄호를 한국어로 써볼까요? 사용된 A 벡터의 길이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이 사용이라는 건 이 녀석으로 사용시키겠다라는 말은 이 녀석을 여기로 그냥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녀석을 이제 사용시킨다. 이제 영어로는 프로젝트 한다라고 하거든요. 프로젝션, 사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용시킨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길이 곱하기 사용시킨 A 벡터의 길이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놈은 뺍시다. 놈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사형시킨 A 벡터의 길이. 자, 이 녀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A의 방향이 반대라면, A가 지금 이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이쪽 혹은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이쪽으로의 길이가 이쪽이 양수였다면 이렇게 내려 찍었을 때 이 녀석을 파란색을 또 하나의 좌표평면이라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된 X축이라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 반대로 가게 되는 순간 사형시키면 이쪽에 찍힐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사형시킨 A의 길이가 음수로 나오겠죠. 얘는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A의 방향이 바뀌면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만약에 A가 이쪽으로 점점 가다가 딱 이 녀석이랑 perpendicular, 오늘 앞으로 많이 볼 단어예요. perpendicular, 직각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orthogonal도 있었죠, 우리. orthogonal은 직교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해요. perpendicular은 직각, orthogonal은 직교란 뜻이에요. 자, A와 B가 perpendicular 하다면 이 내적값은 어떻게 되겠죠? 그쵸? 이 사용된 길이가 0이 되겠죠? 이 녀석이 딱 직각으로 가면 위에서 찍어 누르면 이 녀석이 딱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perpendicular 하다면 그거의 내적값은 0이 나오겠네요. 자, 이번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내적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할까요? 제 말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라는 말은 이거랑 같냐는 뜻이며 A를 B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거랑 B를 A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거랑 값이 똑같을까? 라는 말입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말로 하자면 A를 B 방향으로 누를 건지 B를 A 방향으로 누를 건지 둘 다 같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먼저 제일 쉬운 케이스, A랑 B가 길이가 아예 같다고 해볼게요. 길이가 같으려면 이 정도면 길이가 같나? 예, 비슷한 거. B가 아직 좀 긴 것 같네요. 그림이 중요해서 B를 좀 자르겠습니다. 이만큼. 자, 이미 A를 B에다가 프로젝트 한 거는 이미 봤으니까 반대로 해봅시다. B도 A 쪽으로 눌러볼게요. 어떻게 누르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직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다 직각을 만들었을 때 딱 여기 끝점에 나올 만한 그쪽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A랑 B랑 같으니까 A의 길이에다가 이 프로젝트한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괜찮나요? 내적시킨 거라면 A를 B에서 내적시킨 값은 이 녀석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였는데 반대로 내적시켰다면 이 사용된 B의 길이 곱하기 A의 길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A의 길이는 B의 길이와 같다고 우리 했으니까 그럼 이 길이만 같은지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잘 보면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싹 그어볼게요. 딱 A와 B의 가운데를 가르는 선으로 딱 보자면 정확히 합동인가요? 위 삼각형이랑 이쪽이랑 정확히 똑같죠? 왜냐면 이거 각도도 반반이고 직각 있는 것도 똑같고 길이까지 똑같으니까 자, 일단 길이가 같으면 교환법칙이 성립되죠?
사용된 길이가 어디로 사용하든 똑같아 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길이가 같다면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건 봤어요. 이번엔 B의 길이를 제가 2배로 해볼게요. B의 길이를 2배로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먼저 A를 B 쪽에다 눌러볼게요. 그래서 A를 B에다가 누르면 이 길이 곱하기 B니까 딱 2배 되겠죠. B의 길이가 2배 늘어났으니까. 얘는 안 바뀌었죠. 각도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는 그대로고 얘도 바뀌지 않았죠. 단지 얘만 2배가 됐을 뿐이니까 딱 2배가 될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얘를 딱 내렸을 때 이 길이는 B가 이만큼 되던 뒤로 가던 앞으로 가던 이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치요? 근데 다만 B가 같은 방향으로 2배만 됐을 뿐이니까 이 녀석 곱하기 이거라 했으니까 이게 2배가 됐으니까 딱 2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반대로도 가봅시다. 제가 지금 뭐 했냐면 2배 시킨 놈을 A에다 프로젝션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놈 A에다가 프로젝션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녀석 곱하기 A의 길이가 되죠. 그쵸? 이걸 반대로 보면. 근데 A의 길이는 변하지 않았고, 그럼 사용된 B의 길이를 봐야 되는데, 사용된 B의 길이가 얘가 2배가 길어짐에 따라 딱 사용된 길이도 2배가 됐죠. 왜냐면 닮음이잖아요. 지금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고 같은 각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이 녀석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건 닮음에 의해서 이 녀석도 딱 2배가 됐다는 소리니까 길이가 달라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내적을 나타내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거 다 내적을 의미하는데 얘는 솔직히 딱 보이죠? 코사인 세타가 딱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들 있잖아요. 왜 이게 이 뜻이 될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벡터 2개가 있어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곱하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곱하고 더했더니 이거래. 그 말을 이해해 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차원으로 우리가 그동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할 때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것도 봤고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것도 봤지만 오늘은 n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봐볼 거예요.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은 함수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함수와 너무 비슷하다. 다만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함수의 특성을 많이 가져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차원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것은 2차원짜리 지금 2차원으로 예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요소가 2개 있는 벡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거쳤더니 상수, 어떤 수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상수로 적읍시다. 상수로 나온다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 봤을 때도 2개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하게 되면 값이 나오죠. 그쵸? 즉 이너 프로덕트 한다는 말은 2차원 벡터 2개 가지고 n차원 벡터 2개 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1차원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것도 2차원짜리 벡터를 가지고 하나의 상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2차원 평면에 균등하게 놓인 점들이 있을 때 이 녀석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해서 1차원으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이 점들은 어떻게 놓이게 될까요? 똑같이 균등하게 모이겠죠. 원점으로 모일 수도 있고 원점으로 모이거나 혹은 1차원으로 갔을 때도 균등하게 모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눌러봤어요. 1차원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1차원에서도 균등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항상 행렬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녀석이 A와 B, 이 트랜스포즈한 벡터, 이 녀석의 첫 번째 요소는 변환된 I hat을 의미하는 걸로 볼 거고요. 이 녀석은 변환된 J hat으로 볼 거예요. 잘 복습해 오셨다면 어떤 벡터가 이 행렬, 지금은 벡터지만 벡터도 행렬이라 할게요. 이 행렬을 만났을 때 어떤 벡터가 여기로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면 앞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만약에 내가 x랑 y라는 벡터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알고 싶다면 뒤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복습하세요. 이거 설명하기엔 지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자면 1과 2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딱 1. 그 다음에 J hat은 2로 갔으니까 행렬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임의의 벡터 뭐 어떤 걸로 할까요? 마이너스 1,1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1, 1이 이렇게 변환된 쓸 때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알고 싶다면 지금은 이 녀석을 이렇게 늘리면서 누른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하면 뭐 대충 한 이쯤으로 갈 것 같죠?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다가 곱하면 된다. 해보면 몇인가요? 마이너스 3이죠. 즉,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일은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뒤로 가더라. 뒤로 3개만큼 가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아까 이너 프로덕트를 코사인 세타로 봤을 때는 그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원소들끼리 곱하는 게 그냥 이 원소들을 따로따로 곱해서 더하는 게 왜 그 그림이 되냐를 지금 이해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코사인 세타 없이.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으로 이런 로우 벡터가 변환된 i와 변환된 j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임의의 벡터가 이렇게 변환된 i, 변환된 j가 간 곳으로 똑같이 변한다 하면은 뒤에를 곱해주면 되고 그림적으로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그림에다가 벡터를 3개 정도 그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제가 이 u에다가 이제부터 할 건 제가 u에다가 프로젝션 할 거거든요. 근데 u는 단위 벡터예요. 크기가 1인. 그 녀석을 우리가 단위 벡터라 그래요. 이 녀석도 단위 벡터, 이 녀석도 단위 벡터. 이자 베이시스도 되는 거고. 그래서 u는 크기가 1인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벡터다. 그리고 i도 이쪽에다가 프로젝션 시켜볼 거고요. j도 이쪽에다가 프로젝션 시켜볼게요. 이제부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프로젝션이 요만큼 나왔고 근데 아까 제가 길이가 같을 때는 반대로 프로젝션해도 길이가 똑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u도 i에다가 프로젝션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길이가 똑같아졌었죠. 반대로도 해볼게요. i도 이쪽에다가 j도 이쪽에다가 한번 프로젝션 시켜볼게요. 오케이, 됐고 자, u도 i 쪽에다가 프로젝션 시켜봅시다. 이렇게 하고 봤더니 i를 u 쪽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거는 u를 i 쪽에 프로젝션 시킨 거랑 똑같다 그랬었죠. 잘 봐봐요. 지금 u를
I 쪽에다 프로젝션 시키면 그 값은 U의 X좌표 맞나요? 이 녀석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값은 이 녀석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값이랑 똑같다 했으니까 이 녀석을 여기로 보면은 얘는 지금 X축이랑 완전히 똑같죠. 일직선으로 내리면 그게 프로젝션 시킨 거죠. 즉, 이 녀석의 X좌표. 맞나요? X, UY면 I를 U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값은 그냥 U의 X좌표가 된다. 이 녀석도 똑같겠죠? I를 U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값은 J를 U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값은 U를 J에다 프로젝션 시킨 값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U의 Y좌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아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여기에 썼던 것들 있죠? 여기에 썼던 것들은 이 직선 단위 벡터의 X좌표와 Y좌표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만약에 U가 단위 벡터가 아니라면요? U가 단위 벡터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U를 2배로 늘렸다 생각해 봅시다. U를 2배로 늘리게 되면 이 녀석의 프로젝션 시킨 값은 이 녀석 똑같다 그랬으니까 다만 X좌표가 2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길이가 다를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냐에서 봤던 것처럼 단지 2배가 될 뿐이에요. 알겠죠? 교환법칙은 네,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단위 벡터가 아니어도 단지 그 값이 2배가 될 뿐이지 개념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알아봤냐면 지금까지 알아본 게 뭐냐면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코사인 세타로 이너 프로덕트를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봤었는데 맨 처음에는 I 햇과 J 햇이 변한 베이시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단위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여기 2개에서 의미했던 건 단지 이 원소들끼리 딱딱 이렇게 곱하던 게 정확히 이 코사인 세타를 유지한 것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공간이 변하면서 그쪽 길이로 할당이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로 봐도 2개의 벡터, n차원에 있는 벡터가 하나의 상수값으로 나왔던 것처럼 이 녀석들도 2개의 벡터가 하나의 상수값으로 나오는 함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녀석이 이너 프로덕트다. 그래서 앞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공부할 때 의문이 든다면 아니 이렇게 숫자들을 그냥 단순히 곱하고 더하는 것과 이 식과 어떻게 똑같지? 라는 게 궁금하다면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관점으로 보던가 아니면 저렇게 단위 벡터에다가 프로젝션한 관점으로 봐도 됩니다. 알겠죠? 뭘 하든 자신의 마음. 이너 프로덕트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단어끼리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요.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되면은 관계가 없는 단어, 그 다음에 세타 값이 점점 커질수록 유사한 단어라는 뜻이 돼서 그렇게도 쓰이고, 그 다음에 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하나의 벡터에다가 제곱한 효과가 나타나죠. 같은 벡터를 주게 하게 되면.
근데 우리 이렇게 제곱해서 많이 쓸 때 어디서 하죠? 거리의 길이를 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벡터의 길이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지들끼리 내적하면 됩니다.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잠깐 알아두라고. 자, 그래서 벡터에다가 벡터 내적하는 거를 같이 해봅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B를 A에다가 프로젝션 하면서 생기는 이만큼의 공백 있잖아요. 이 녀석을 우리가 에러라고 부를 거예요. 에러. 그래서 맨 앞글자만 따와서 E라고 부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시킨 결과를 이제 미지수가 막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야. 원래 P라고 부르는데 소문자 P. 소문자 P라고 많이 하는데 헷갈려서 여기다가 B를 제가 붙일게요. B를 사용시킨 벡터이다. B를 A에다가 사용시킨 벡터라고 해서 제가 소문자 P에 소문자가 중요해요. 소문자. 꼭 소문자로 적어야 돼요. 대문자는 나중에 쓸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 벡터의 상수배죠. 스케일러한 배죠. A 벡터에다가 그냥 몇 배, 뭐 지금은 1보다 작은 값이겠네요. 한 0.5배 한 값이겠죠. 그래서 그 상수를 x라고 하고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e는 또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e는 이 b 벡터에다가 p 벡터를 뺀 거라고도 볼 수 있나요? p, b랑 e랑 더하면 b가 되죠. 뭐 한 거냐면 이 녀석이랑 더하면 얘 되죠. 이해됐나요? 벡터의 덧셈에서 요 벡터랑 더했으니까 끝점 만났으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은 b는 에러는 이 녀석 여기 넘기면 되죠? 반대로 넘기면 되죠. 그래서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결국 뭐였냐면 이 B에다가 B를 A에다가 수선의 발, 그러니까 직각으로 내리고 그 녀석의 길이가 프로젝션 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내렸다 그랬으니까 이 에러와 A는 퍼펜디큘러 하나요? 직각인가요? 네. 자, 다시. 프로젝션이란 뭐냐면 B를 A에다가 이렇게 누른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누르냐면 딱 이 녀석, 이 방향 이대로 누른다 그랬어요. 즉 직각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 에러와 이 녀석도 직각이겠죠. 퍼펜디큘러 하겠죠. 퍼펜디큘러 하면 이너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그 녀석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둘이 내적을 해주겠습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쪽에다가 트랜스포즈를 붙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A에다가 트랜스포즈 붙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너 프로덕트도 배웠으니까 아우터 프로덕트도 있겠죠. 그건 외적이라 부르거든요. 이따가 좀 나올 거긴 한데 미리 스포해 드리자면 이 트랜스포즈가 바깥쪽에 붙어 있으면 외적, 안쪽에 붙어 있으면 내적입니다. 알겠죠? 이 녀석은 행렬이고요. 이 녀석은 상수예요. 이거는 앞으로 제가 질문할 때 나올 건데 헷갈리니까 잘 외우세요. T가 바깥쪽에 붙어 있으면 외적, T가 안쪽에 붙어 있으면 내적. 외우고 싶죠? 이 녀석은 값으로 나오고 이 녀석은 행렬로 나온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제가 컬럼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A가 3/1이라고 하면은 이 녀석 곱하기 이 녀석이죠. 3, 1, 1, 3이니까 3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 3가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은 우리 아까 많이 했듯이 1, 3, 3, 1이니까 1.
어떤 값이 나오는 거고.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분배 법칙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빼기 A 트랜스포즈 P B는 0. 그러면은 괜찮나요? 제가 이 PB를 뭐라 적을 수 있다 그랬죠? A의 상수배라고 적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PB를 XA로 바꿔줄게요. 괜찮나요? 어차피 X는 상수니까 맨 뒤에다 곱했어요. 이 녀석은 값인가요? 행렬인가요? 이 녀석 값이에요? 행렬이에요? 값이죠. 값이니까 양변에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X만 남겨보면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구했냐면 B를 A에다 프로젝션 시켰을 때 A를 몇 배 하면은 PB가 되는지에 대한 X를 구한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프로젝션 한 PB는 X에다가 이 PB는 X에다가 이거 한 거니까 양변에다 적어 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죠. 식이 점점 헷갈려지고 있어요. 이 XA를 적은 거예요. PB를 찾아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A 벡터 있으니까 약분 탁탁 하고 트랜스포즈 한 거 있으니까 탁탁 약분 해볼게요. 그럼 PB는 B가 나오네요. 맞나요? 왜 맞아요? PB가 어떻게 B예요? A끼리 약분하고 A 트랜스포즈 약분하면 PB는 B만 남네요. 이게 이건가요? 아니죠? 이해돼요? 왜 틀릴까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잘 봐봐요. A 트랜스포즈 A는 상수죠. 얘는 상수예요. 내적한 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위에는 행렬이죠. 그래서 약분이 안 되는 거예요. 행렬과 상수니까. 이해돼요? 함부로 약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젝션 하면은 그냥 B인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이번엔 그림으로 잠깐 여기를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자, 지금 뭘 할 거냐면 A랑 B라는 벡터가 있었고 B를 A에다가 프로젝션 시킬 거예요. 프로젝션 시킬 때 이렇게 나오는 선은 저희가 이 점선은 에러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에러를 표기하는 식은 E라고도 표기할 수 있고 B-PB라고도 표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션 된 이 녀석은 A의 상수배라고 했으니까 그쵸? XA라고도 표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식을 맨 처음에 어디서 유도했냐면 이 에러와 이 A는 perpendicular 하다, 즉 내적하면 0이 된다는 걸로 출발했어요. 두 개는 내적하면 0이 됩니다 로 출발해서 분배 법칙하고 양변 한쪽 넘기고 그 다음에 PB는 XA라고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X만 남기고 양변에다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A를 곱해줘야 이 녀석이 되죠. 사용된 B가 나오니까 A를 곱해줘야 다시 사용된 B가 나오니까 다시 양변에다 A를 곱해서 이런 식이 최종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B를 A에다가 사용시킬 거고 B를 A에다 사용시킬 때 이만큼의 거리는 우리가 에러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그 녀석을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B 벡터 빼기 이 사용된 녀석을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러는 이렇게 나타냈었고요. 이렇게 에러와 A는 perpendicular
즉 직각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적하게 되면 0이 된다 했어요. 이만큼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서 PB를 다시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A의 상수배로. 여기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였어요.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건 에러와 A 벡터가 내적했을 때 0이 된다.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건 PB를 A의 상수배라고 쓸 수 있었다. 해서 자자자자작 넘어갔어요. 그래서 X를 구했고요. 이 A의 상수배한 걸 X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X를 구했으니까 이 PB 사용된 벡터를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그냥 A 벡터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서 질문. A 벡터가 2배 된다면 PB는 어떻게 될까요? 식으로 보지 말고 그림으로만 한번 봐보세요. A 벡터가 2배가 됐어요. 이때 PB는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자, A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A를 다 2A로 바꿔줘야겠죠? 분자에도 2 있으니까 4 있을 테고, 분모에도 2 있으니까 4 있을 테고, 약분되면은 똑같죠? 그래서 A가 몇 배가 되든 PB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PB가, 이 B가 2배가 된다면 사용된 PB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만 보면 2배가 되면 몇 배 늘어날까요? 딱 2배 늘어나겠죠? 식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B가 2B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2 나오니까 정확히 2배 된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식으로도 그림으로도 딱 들어봤죠? 자, 제가 P를 소문자로 적으라 그랬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라지 P로 할 거거든요. 알겠죠? 스몰 P는 사용된 벡터를 말하는 거고요. 라지 P는 사용된 벡터를 만드는 매트릭스를 말할 거예요. 자, 이 식을 한 번만 여기다가 다시 적어볼게요. 그냥 A를 밀었어요. 그 다음에 B를 앞으로 뺐어요. 옆으로. 이렇게 적었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B 벡터가 아니라 D 벡터를 사용시키고 싶다, A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B 대신 D만 넣으면 돼요. 그쵸? 만약에 내가 A에다가 D를 사용시키고 싶은데 그 사용된 벡터를 알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 식에다가 B 대신 D만 넣으면 된다. 이 녀석은 제가 어떤 걸 사용시키던 간에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 녀석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위에는 행렬인가요? 상수인가요? 위에는 행렬이죠. 밑에는 상수죠. 즉, 이 값은 행렬이죠. 그쵸? 즉, 이 녀석 자체가 매트릭스가 된다.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 하면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A로 사용시켜주는 매트릭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 3개 정도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3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P의 랭크는 몇일까요? 왜 랭크가 1이 나면 여기에 있는 벡터들, 또 위에 있는 벡터들, 여기에 있는 벡터들, 여기 있는 벡터들 다 상관없이 이 직선상으로 모이게 되죠. 이 직선으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즉, P를 만나게 되면 이 다 직선으로 모이게 되니까 직선의 랭크는 1이니까 P는 랭크가 1입니다. 이해되나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쉬웠어요.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P는 시메트릭할까요? 시메트릭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트랜스포즈 한 거랑 트랜스포즈 안 한 거랑 같냐 혹은 다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메트릭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P라는 것은 위에는 행렬, 밑에는 상수니까 상수 빼고 봤을 때 결국 이 녀석이 시메트릭하냐 마냐 라는 말과 똑같죠. 밑엔 상수니까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이 녀석은 시메트릭하니 말하는 거예요. 뭐 제일 쉬운 거는 트랜스포즈 취해보시면 돼요. 해보면 되죠. 자, 트랜스포즈 취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순서 바뀌죠? 트랜스포즈 하고 순서 딱 바뀌니까 여기는 그대로, 뒤에는 트랜스포즈 시켜서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시메트릭합니다. 자, P를 2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사용시킨 놈에다가 다시 P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소리예요. 한번 이렇게 P에다가 지금 B를 곱하게 되면 A로 내려오죠. 사용되죠. 그 녀석에다가 다시 P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죠. 즉 PB나 PPB나 똑같죠? 왜냐면 이미 한번 사용시킨 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에다가 또 한 번 A로 사용시키겠다는 거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할 일은 없잖아요. 즉 같아지니까 이 PB나 PPB나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뭐다? P의 제곱과 P는 똑같습니다. 만약 세제곱이어도 똑같겠죠. N제곱이든. 근데 보통 제곱까지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P,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프로퍼티를 정리해 보자면 1번 랭크는 1이다. 2번 시메트릭하다. 3번 제곱해도 똑같다. 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다면 제가 이 식을 유도했던 과정 있죠? 안 보고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안 보고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에러만 잘 정하고 퍼펜디큘러 하다는 거 잘 기억하고 내적하면 0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XA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 왜 XA? A에다가 상수배 한 거예요. A를 이렇게 상수배하면 2배 하면 2배 길어지겠죠. 2분의 1 하면 한 이쯤 오겠죠. 그러니까 X를 스칼라에 한다는. 네네, 스칼라의 X입니다. 근데 이 X를 지금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둔 거예요. 그래서 에러 잡고 퍼펜디큘러 하고 상수배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꼭 추천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더 어려운 걸로 가게 되니까 이 녀석이 안 된다면 어려워질 겁니다. 다음 시간을 살짝 스포해드리자면 지금은 벡터에다가 프로젝션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평면에다가 이런 평면에다가 이렇게 프로젝션해서 이 녀석을 구하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오세요. 복습.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